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먹고 살만한 돈을, 집을, 직장을 가진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중산층이 한 70% 되면 그 나라가 든든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10대 업적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동안 대통령 했는지 압니까? 18년. 맞아요. 18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를 근사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62이에요, 둘.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집권했을 때는 40대 초반이었고, 44살에서 62살, 18년을 집권을 했습니다.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18년 동안 집권하면 내라도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김일성이는 평생 집권해도 나라를 망쳐. 장기 집권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장기 집권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는 군인 출신이었어요. 군인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나라 발전시키는 예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박정희는 군인이면서도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것도 아주 세계에서 드문 예예요. 박정희가 5.16을 일으킨 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1961년. 1961년 통계가 있습니다. 1961년에 한국이 어느 정도로 살고 있었느냐 하는 통계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나눠준데 그 통계 나와 있으니까. 그때 103개 나라, 103개국을 조사를 했더니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이 83등이었습니다. 83등.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못 사는 나라 하면은 여러분 지금 신문 보는 사람들은, 텔레비 보는 사람들은 머리에 떠오르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알아요? 아프가니스탄. 요새 그게 전쟁하고 있지. 전쟁을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어. 아니 20년도 넘었네. 1979년부터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몇 년 됐나? 30년 됐네. 이 아프가니스탄보다도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보다도 한국이 못 살았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보다 3배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박정희 시절에 점점 우리 등급이 올라가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에서 이런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질 통계라 해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사는 게 의료, 교육, 건강 모든 점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통계를 냈더니 몇 년 전에 한국이 세계 186개국 중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12등에 꼽힌 적이 있습니다. 12등. 아시아에서는 최고. 일본과 왔다 갔다 합니다. 영국, 프랑스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이게 다 박정희의 공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니까 열심히 따라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도와주는 나라 중에서 미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도 우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일본도 기술을 우리한테 많이 주었어요. 좋은 친구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할아버지 중에 나이 90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이 90 되는 사람 없어요? 집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아프리카에서 제일 오래 산다고? 아프리카는 제일 짧게 사는데?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 중에서 큰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평균 수명이 한 88세쯤 돼요. 일본. 근데 우리나라도 못지않다고. 우리나라도 오래 사는 나라로 치면 한 5번째 갑니다. 더 기분 좋은 뉴스는 203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남자, 여자 다 공이 제일 오래 산대요.
제일 오래 산대.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사느냐? 북한은 우리보다도 12년 짧게 살아요. 12년.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북한 사람들보다 12년을 더 오래 산다고. 그게 아마 아까 예수님 하던데 예수님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분 좋죠? 오래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문명국가는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같은 나라에 태어나면은 오로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북한에서는 그 배부른 그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 이름 뭐죠? 김정은만 행복해요. 한 사람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해.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5천만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행복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북한에서는 행복해지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행복해지려고 하려면 무슨 말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말 마음대로 했다가는 하루도 못 살아요. 좋은 제도, 바로 위대한 기독교 신도인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만들 때 반공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고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해가지고 18년 동안 근사한 제도를 만들고 집을 제대로 지었어요. 이승만은 집의 기초를 제대로 놓았고 설계를 제대로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외국에 놀러 다니면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하는 국민이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국 사람이 요새 여행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이렇게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7번째. 7번째.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활동적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가 있지만은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까지만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끝을 내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박정희, 이승만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운명을 바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면은 이승만, 박정희 구글 같은 데 막 검색을 한번 해보라고. 그죠? 유튜브로 들어가서 이승만, 박정희 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한 것도 나오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얼마나 검색 잘 돼 있어요. 박정희 치면은 아마 박정희 동영상이 수백 개가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해가지고 탁 틀면은 박정희 연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박정희 목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박정희 목소리가 어때요? 멋있어요. 깐깐하죠? 새소리 나와. 깐깐하다고. 이 사람은 헛소리를 안 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아주 호통을 칠 때는 호통도 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그런 사람 없었지. 박정희를 느껴보라 이겁니다. 여기 와서 박정희를 느끼면서 사람으로서의 박정희를 먼저 알아야 되죠. 인간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박정희라는 사람은 키도 작고 옷은 반듯하게 입고 항상 차렷잤습니다. 잘 웃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위대한 일을 만들었을까? 그 비결은 뭘까? 박정희라는 사람을 저는 초인이라고 불러요. 초인.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인데 이 사람은 아주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에요. 소박한 사람이에요. 말을 아주 적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적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죠? 누구 손에 죽었죠? 김재규.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가슴에 관통하는. 그때 옆에 시중을 드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등에서 막 피가 벌컥벌컥 솟구치고 있었어요. 손으로 확 막았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여자 두 분이 손으로 막으니까 등에서 손가락 사이로 샘물 솟듯이 피가. 그래서 물었어요.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건 무슨 뜻이었느냐고 하니까 내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난 괜찮으니까. 가슴에 총을 맞고도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피하기도 안 하고 난 괜찮아.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난 괜찮아. 거기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바로 박정희 세대가 난 괜찮아 세대예요. 이분들은, 저는 난 괜찮아 세대는 아닌데 우리의 삼촌, 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난 괜찮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 배가 고파도 난 괜찮아. 너부터 먹어라. 학교에 못 갈 지경이 돼도 난 괜찮으니까 네가 먼저 학교에 가야지. 아파도 난 괜찮으니까 병원에는 나중에 가지. 난 괜찮아. 그래서 내가 그 세대를 난 괜찮아 세대라고 합니다.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한 세대예요. 희생한 세대. 희생한 세대의 챔피언이 박정희라는 사람입니다. 박정희부터 희생을 했습니다. 희생한 세대. 희생한 사람이 있어야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희생해야 아들이 잘 되는 거죠. 희생한 세대. 그러면서도 그 고통을 꾹 참고 총알이 가슴을 관통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아프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난 괜찮아 하면서 묵묵히 이 조국을 건설을 했는데, 우리가 후대에서 이승만을 잊어버리고 박정희를 욕을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반드시 복이 올까요? 재앙이 올까요?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살 때 나는 막 이 지구상에서 살기 싫으니까 제일 빨리 망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고마워하지 않고 공짜 좋아하면 제일 빨리 망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모르는 것은, 박정희를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불행해지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박정희라는 위대한 인간을 알게 되었으니까 계속 머리와 가슴에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의 수호천사입니다. 이제 박정희라는 수호천사를 가슴에 간직하면서 계속 이분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잘 될 것이고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될 것이고 하루하루 하는 행동에서 뭐가 달라지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